한국 경제가 세계사의 그 발전사 앞에다 내놓을 수 있는 자랑거리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것은 그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습니다. 둘째는 자원 빈국 아니겠습니까? 뭐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있다면 사람밖에 없는 이런 나라에서 자원 부국들과의 끊임없는 그 국제적 교류를 계속해 옴으로써 산업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또한 세계 경제사에 참 방점을 찍어도 좋을 만한 특기할 상황이라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셋째는 국토가 양분이 돼 있어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의 그 정도가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스크 관리를 잘 해오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해왔다. 이것도 또한 우리 나름대로의 특성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한국은 인적 자본이 풍부하고 교육열이 남다르다. 그래서 경제라는 건 결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인데 이렇게 훌륭한 인적 자본과 아주 그 수준 높은 교육열이 있을 때에는 그건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부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제도적 유연성과 응세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데 따라서 잘 적응해오는 응세 능력이 우수했습니다. 개발 초기에는 경제기획원을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는 또 동력자원부도 출범을 시켰습니다. 이거는 창조를 해야 되겠다 해서 미래창조과학부라는 그런 부처도 탄생을 시켰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그때 세계의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에는 그런 제도를 민첩하게 적응시켜가는 그런 능력을 보여왔는데 이것도 세계 개도국 중에서 참 찾아보기 힘든 그런 능력입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그 지도층의 추진력입니다. 누가 뭐래도 한국 경제는 성장을 해야만 된다라는 것이 역대 대통령들이 가지고 있던 공통적인 관심사였습니다. 자기가 경제 실력이 없을 때에는 이제 우수한 경제 전문가를 등용을 해서 당신이 좀 맘 놓고 해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성장을 위해서 그 폭넓은 리더십을 보여왔다라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는 현재 여러 가지 당하고 있는 또 고통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과도한 정부 규제, 강경 노조, 금융의 후진성, 그리고 뭐 이 결과물로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소득의 양극화 문제 등등은 한국 경제가 아직도 풀어내야만 할 과제입니다. 장밋빛 그런 과정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대목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거를 지금 개발도상국에 있는 여러 다른 나라에게도 알려줘야만 하는 그런 중요한 책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